처음에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었을 때 매월 초 되면은 어디 이자 갚아야 돼, 10일 되면 어디 이자 갚아야 돼, 말일 되면 어디 원금 상환해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카드론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운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18년도 연말쯤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알아보니까 1.8%대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기금청에서 2억이란 대출 받고 화성에다가 출산 육아용품점을 또 하나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준비와 육아용품을 책임지고 있는 육아대장 대표 엄명섭이라고 합니다. 시흥 본점과 화성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용품은 지금 13년째 푹 빠져 있습니다. 18년도에는 26억 신고했고요. 19년도에는 25억 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선수로서 중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었고요. 태권도 선수를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는 특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창업 아니겠습니까? 군대 제대하자마자 23살에 곱창집을 처음에 작게 시작했었습니다. 현금 매출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카드 매출이 많지 않았어요. 돈이 쌓이니까는 이 돈이 꼭 다 제 돈 같은 거예요. 현금 관리를 못해가지고 첫 번째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호프집 같은 경우는 진짜 인테리어도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에 투자 많이 했던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폐업할 때, 정리할 때는 눈에 안 보이면서 날아가는 돈이 인테리어 비용 같더라고요. 곱창집과 호프집을 실패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태권도 체육관을 했었는데 모든 인맥과 스승님들이 다 이제 안양에 있다 보니까는 출퇴근을 생각도 안 하고 안양에다 제가 이제 체육관을 한 거죠. 그때는 저희 집이 은평구였고 출퇴근 시간만 왔다 갔다만 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몸이 지치니까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곱창집도 실패하고 호프집도 실패하고 태권도장도 실패하고 저는 왜 이렇게 뭐만 하면 다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학력도 없는데 직장을 들어가기에는 어렵더라고요.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제 아내가 육아용품점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권유를 하더라고요. 출산 준비하려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가봤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깨끗하고 술 취한 사람을 마주칠 일도 없고 그래서 육아용품점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 거래처들이 물건 싸게 해줄 테니까는 1개 받을 걸 10개 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받다 보니까는 재고 관리도 힘들게 되고 근데 유모차 차다 보니까 연식이 있어요. 하반기에 조건이 좋아가지고 싹 땡겼는데 그 해 못 팔게 되면은 내년 되면 이건 구형돼 버려요. 매일 관리하고 재고 관리 못 해가지고 실패를 했었고요. 육아용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유모차 브랜드 수입사에 제가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딱 3년 근무하고 두 번째를 매장을 오픈했는데 그 3년 동안 저는 유통 과정에서 매입을 내가 이때 땡겨야 되고 이때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무리 잘 팔아도 내가 매입 관리, 재고 관리를 못하는 순간 잘 파는 거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두 번째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은평 뉴타운 초입 얼마나 상권 좋아요. 그때는 한 160평 했던 것 같아요. 1층에. 임대료가 한 1200 정도, 1100 정도 나오다 보니까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즌 때는 버텨요. 근데 비시즌 때는 그 1000만 원 넘는 임대료가 저한테는 진짜로 폭탄 같은 숫자더라고요. 또한 뭐 장사만 잘 되면 좋지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임대료에서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두 번째 육아용품점이 실패하고요. 그 많은 짐을 싸가지고 160평에 대한 재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흥 IC 바로 옆에 있는 공장형 창고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육아대장으로 바꾸면서 컨셉을 다 바꿨죠. 돌이켜보니까는 첫 번째 매장과 두 번째 매장 실패했던 요인을 보완했던 게 먹혔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자살행위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언가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입주 조건은 좋지 않지만 임대료가 너무 쌌습니다. 150평 가까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임대료랑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런 조건 없습니다. 또한 1층에 제조 생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공업용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한여름철에도 에어컨을 풀로 틀어도 전기세가 50만 원도 채 안 나와요. 고정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는 판매 단가를 낮추더라도 결론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 구조는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는 본사 직거래, 수입사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다 보니까는 저한테 들어오는 단가는 낮아지는 거고 시흥 본점과 화성 직영점은 유모차 카시트 같은 경우는 가격 택이 전혀 없습니다. 맘카페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 체크를 하면서부터 금액도 인터넷 최저가로 다 잡아놓고 육아대장은 금액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입에서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브랜드처럼 퍼져나가다 보니까는 서민갑부라는 방송국에서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그건 나가야죠. 안 나갑니까? 서민갑부 나간 뒤로 매출은 더 극대화되고 지금은 진짜 연에 2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컨텐츠를 꼭 만들어라. 똑같은 삼겹살집 어딘 되고 어딘 안 돼.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잘 되는 집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건 기본 베이스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라든가 쇼핑몰 라이브 방송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출연한 그 자료 가지고 유모차 전문의, 카시트 전문의, 육아용품 전문의라는 저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유모차를 사야 되는데 여기도 100원이고 여기도 100원이야. 근데 여기는 유모차를 정확하게 비교와 설명을 해주는 곳이래.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려고 그래요, 실패를요? 성공만 하십시오. 다시는 춥고 배고픈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